안녕하세요. 아람이피 연구소입니다. 오늘 일반고 2.9등급 동국대 합격 사례와 수시 등급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두드림 전형이죠. 3년 동안 경쟁률을 비교해 보시면 조금씩 줄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작년이 경쟁률이 14.91대 1로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네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인재는 작년이 16.97대 1이고요. 재작년이 9.6대 1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등급과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종에서 경쟁률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을 노란 걸로 표시했습니다. 자,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학과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되게 틀어서 지원하는 학과죠. 예를 들어 방송 PD나 방송 작가를 꿈을 가지고 생기부를 맞춘 학생들이 국어 국문과를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영어 영문 경쟁률이 15대 1 이상이 되고요. 중문과 같은 경우에는 23대 1, 24대 1이고요. 사학과는 작년이 좀 높아졌죠. 화학과는 16대 1, 17대 1로 이과에서 높은 학과에 속하고요. 정치외교나 행정학은 19대 1 정도 되네요. 국제통상이 16대 1이고요. 사회학이 18대 1.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네요. 미디어는 21대 1, 20대 1로 20대 1이 항상 넘는 학과였습니다. 자, 워낙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기부의 경쟁력이 또는 내신의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조금 비인기 학과를 틀어도 합격률을 높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철학과 보통 많이 가기 싫어하는 학과에지만 문과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를 보고 가죠. 그리고 수학과나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한 10대 1이 10대 1이나 10대 1이 좀 안 되는 학과죠. 그리고 물리반도체학과 같은 경우에도 10대 1이 좀 안 되고요. 경제학과도 경영학과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북한학도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자,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지원했을 때는 당연히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평균과 최저 등급이 있는데 자사고와 특목고와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이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자사고나 특목고로 예측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평균 등급이 일반고의 학생들은 한 2등급대 아이들이 많이 붙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좀 다르겠죠.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아이들은 보통 부천이나 인천 학생들이고, 그리고 시흥이나 김포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보통 본국대를 합격하는 학종에서 등급 아이들이 2등급 초반에서 또는 2등급 후반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국대 일반고 2.9등급 통계학과 합격 사례인데요. 인천의 가림고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수학이 1, 2등급으로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3등급도 받았던 그 학기가 있었죠. 수시 6개는 시립대, 동국대, 인하대, 부산대, 세종대, 인천대 다 6개를 지원했는데 인천대만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고요. 시립대는 불합격했습니다. 나머지는 5개는 합격을 했고요. 수학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통계학과를 지원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겠죠. 통계학과 등급을 좀 살펴볼까요? 경쟁률과 경쟁률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등급은 평균 등급이 3.08이죠. 학교에서 공개하는 등급이 전교과를 등급으로 전교과를 평균 내서 공개한다라고 이제 동국대에서 얘기를 했죠. 3.08 최저는 3.88이고요. 충원율은 71%네요. 7명이 지원해서 7명을 모집하는데 지원이 60명이고요. 자, 이렇게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인터뷰 사례는 합격 사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과하고 또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을 좀 볼 텐데요. 관공부학과, 문과죠. 사회복지학과, 문과인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걸 볼 수 있고, 경찰행정은 워낙 동국대에서 인기가 많은 학과고요. 경영학과도 20대 1이 넘네요. 회계학과는 경쟁률이 낮죠. 그리고 생명계열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높은 학과들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바이오환경, 의생명, 식품생명, 그나마 식품생명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은 식품생명으로 트는 경향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식품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등급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 식품산업관리학과로 틀면 그러면 합격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전기나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건설환경인데 컴퓨터 학생들이 정보통신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전기전자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으로 틀면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고 지원하는 게 학종에서는 내가 만약에 생기부가 부족하거나 등급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렇게 경쟁률을 보시고 전략을 짜셔야 되겠죠. 화공생명은 생물공학과는 워낙 인기 있는 학과죠. 경쟁률이 높죠.
자, 신소재공학과도 화공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보통 많이 트는 학과고요. 그리고 이제 사범대나 교육학과는 경쟁률이 높은 거 볼 수 있고, 약대는 뭐 워낙 3.8, 38.8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등급도 높죠. 1.40, 1.77.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게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내신만 100% 봐야 되는데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을 좀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전형 방법이 21년도에는 서류 종합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이었죠. 그리고 22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60%의 서류 종합 40%였고요. 올해 이제 고3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70%, 그러니까 내신이 70% 들어가고 서류가 3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과의 반영 비율이 조금 높아졌죠. 그래도 학종이라고 봐야 돼요. 학종이라고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등급을 보세요. 자, 예를 들어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2.46이 최저가 합격했고요. 영어 영문과는 2.95, 3등급도 중어 중문과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이런 일이 좀 드물게 일어나야 되는데 3등급 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합격한다라는 건 등급이 좀 안 좋아도 서류가 좋으면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완전한 종합이었습니다. 5등급도 합격했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성적도 보지만 서류도 보겠다라는 거고 2021년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서류를 보겠다. 그러니까 물론 내신 등급도 보지만 서류 위주로 보겠다라는 학종이죠. 학종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럼 올해 2023년도에는 학생부 교과의 70%와 서류 종합이 30%인데 이 10% 차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지는 사실은 좀 감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배점 방식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거의 없는데요. 교과 전형에서 이제 70%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교과 반영 비율이 700점 만점이고요. 근데 반영 교과 방식이 일반 학교랑 좀 다르죠. 다른 학교들이랑. 예를 들어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 한국사. 자연 계열은 국수, 과, 영, 한국사. 이거는 큰 다른 학교랑 차이점은 없어요. 근데 반영 과목에서 석차 등급 상위 10개만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등급을 받은 그 과목이 10개다라고 하면 700점 만점이 되는 거죠.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었죠. 작년에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동국대 반영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누구나 다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내가 동국대 계산 방식으로 했더니 등급이 많이 높게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서류가 안 좋으면 떨어졌어요. 서류가 좋은 학생들은 등급이 좀 낮아도 붙었고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1등급이 10점 만점을 줍니다. 2등급은 9.99점이고요. 3등급은 9.95점이고 4등급 9.9예요. 그럼 예를 들어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0.1점푼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700점 만점이라는 이 부분이 서류로 충분히 내가 내신 등급이 안 좋아도 4등급 학생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등급인 거죠. 점수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등급을 다시 다른 학과들도 좀 보겠습니다. 자,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학추예요. 학추에서의 교과 전형 등급 그 합격한 학생이 2.94 등급으로 합격을 했고요. 행정학과가 3등급으로도 합격을 했습니다. 등급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등급 후반도 있죠. 2.88로 식품산업관리학과가 합격했고요. 경영학과는 4.52 등급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4.52가 합격했다라는 건 본인의 그 낮은 등급을 서류로 충분히 커버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영정보학과도 4.75로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 등급이 낮아도 서류가 좋으면 합격시키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등급이 좋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700점 만점인데 700점 만점에서 조금 깎여봐야 몇 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300점의 서류에서 결국 합불이 갈려지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변경 방법은 다시 설명드리면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리고 이건 올해고요. 2023년도 바뀐 부분은 서류 종합이 40%에서 30%로 좀 줄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결국은 이 서류 30%가 좌지우지, 합불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리고 고교별 추천 인원을 7명에서 이제 1명이 늘었죠. 그럼 경쟁률이 상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류가 좋아야 돼요. 동국대를 합격하려면.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수행평가 막 준비하고 있을 거고, 또 7월에도 보고서를 좀 더 낼 텐데, 마지막까지 서류를 잘 챙기셔야 되겠죠. 등급도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추. 전기전자 2.62 학생이 합격했고요. 컴퓨터는 워낙 높은 학생이 합격했네요. 2.19네요. 그리고 정보통신은 2.85고요. 건설 3.61도 합격했죠. 조금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건축공학이 2.92등급, 산업시스템이 2.84, 멀티미디어가 2.74로 2등급 후반 학생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추에서 합격을 했다. 가정교육과는 3.33입니다. 3.33이 합격을 했어요. 경쟁률을 좀 보시면 컴퓨터공학과가 경쟁률이 워낙 높았네요. 그리고 화공생물도 높았고요. 그리고 융합신소재, 그리고 사범대 이렇게 높았고, 약대는 뭐 경쟁률이 워낙 높으니까 57.33 대 1, 등급도 1.11, 1.17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3명 뽑았네요. 그죠? 자, 오늘 동국대 수시 등급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여러 가지 그리고 교과 전형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 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떤 부분이죠? 등급. 여기서 혼란스러워 할 수 있을 텐데, 반영 과목이 상위 10과목이다. 그래서 동국대 계산 방식으로 하면 나는 당연히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등급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흥분해서 나 여기 동국대 지원하면 합격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걸 비교하라고요? 경쟁률이죠. 무조건적으로 무턱대고 경쟁률이 높은 학과를 지원했을 때는 불합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등급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지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